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기 물리학 및 치료 10일간 강의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교류 저항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는데 교류 저항의 개념이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10강에서 우리가 임피던스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임피던스의 개념은 저항 R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로 표현되는 2파이 FL 플러스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직류와 교류를 비교해서 보면은 직류는 굉장히 심플하죠. 저항 R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교류 저항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XL 플러스 XC, 즉 이 XL과 XC를 합해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했고,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러한 원리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그래도 어렵죠. 어려운 이 개념을 조금 쉽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 이 교류 회로에는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내는 저항 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리액터 또는 이걸 인덕터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인덕션 있죠? 그 안에 보면 코일이 많이 감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되면은 유도가 이제 영어로 인덕션이잖아요. 그래서 인덕터 안에 코일이 있다 해서 코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리액터 또는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커패시터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저항 요소의 값을 합산한 그런 값이 교류 저항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쉽지가 않죠. 이게 다 기호로 써 있고 뭐 용어들도 익숙지 않으니까. 자, 굳이 조금 풀어서 쓰자고 한다면 이 저항은 이렇게 울퉁불퉁으로 표현된 이 저항은 이 저항 소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항 단자 또는 저항 소자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도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리액터, 인덕터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어려우면 그냥 코일로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것은 우리가 용량 인덕턴스를 만들어내는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글자나 기호로 나타내니까 이것도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 인식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저항 소자는 이렇게 생겼고, 유도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리액터 또는 인덕터는 이런 코일인데, 뭐 이렇게 이건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리액터 또는 인덕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액터, 인덕터 또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안에 이제 철심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철심이 들어가 있으면 인덕션 그 폴스를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즉 XC로 표현됐었죠. 수식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런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했었죠. 그 용량 리액턴스의 실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커패시터 모양들을 우리가 회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아까도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렇게 저항 소자를 보여줄 때 여기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게 저항 소자가 있지만 여기 위에 이러한 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원통형, 원기둥, 이런 것들이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콘덴서 커패시터의 원리를 조금 알아보시면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도록 할게요. 작동할까요?
먼저 물이 흐르는 배수관을 우리가 한번 전류를 생각해 물로 보시기 생각하라고 바랍니다. 했죠? 밸브를 이게 전류가 잠그기 흐르고 전까지는 있어요. 물이 즉,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게 있는데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밸브를 밸브를 잠그면 물이 전류가 안 흐르지 않게 흐르겠죠? 됩니다. 물이 자, 탱크까지 그러면 흐르도록 밸브를 열어두면 탱크에 어느 이렇게 정도까지 물이 물탱크를 차기는 임시로 이렇게 하지만 막 물은 여기를 배수관을 설치를 통해 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흘러나가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밸브를 밸브를 잠가서 잠그면 물이 물이 안 탱크에 흐를 공급되는 때도 일은 일정 멈춰지지만 시간 동안은 이 탱크가 물탱크에 완전히 물이 차 비워질 때까지 있으니까 물은 남아있게 전류가 됩니다. 물이 이쪽으로 다시 이 채워지게 마우스 되면 보세요. 원하는 이쪽으로 만큼 물이 나올 수가 밸브를 열고 있겠죠? 닫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탱크를 이렇게 완전히 물이 어느 정도 비워두지 차 않는다면 있을 배수관 때는 끝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상당 공급되게 할 시간 수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흐를 이렇게 수가 물탱크를 있는 통해 그런 물을 효과가 저장하고 있는 또 거예요. 원활하게 물 그래서 공급을 할 수 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 물탱크에 회로에서 다 떨어지기 콘덴서가 전에만 물탱크 다시 또 역할을 이렇게 하고 흐른다고 에너지를 한다면 계속 흐를 수 있죠. 저장합니다. 그래서 콘덴서가 회로기판에 있는 에너지를 이런 끊임없이 콘덴서 원기둥이 원활한 바로 공급을 해 이 회로기판에 있는 자 전기 회로에서 콘덴서가 그러니까 이 물이 물탱크 다 역할을 하고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다 전기 떨어지기 회로에서 전에 이 콘덴서가 탱크 안에 물탱크 역 다시 전기 물이 회로에서 공급이 콘덴서가 재개가 물탱크 된다고 역할을 한다면 하고 전기 회로에서 이 콘덴서가 물탱크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이 전기 관로에서 회로에서 물은 콘덴서가 끊이지 물탱크 않겠죠? 역할을 하고 에너지를 그래서 저장합니다. 이 회로기판에 있는 콘덴서가 콘덴서들은 에너지를 그런 끊임없이 물탱크 역할을 원활한 해주는 공급을 거라는 해줍니다. 것이죠. 콘덴서 없이 그래서 여기 회로를 저장 아주 탱크가 빠르게 아까 이렇게 켜고 돼 있죠? 끌 그래서 경우에 여기 지금 전구의 왼쪽에 불이 이 깜빡거릴 램프를 봐보세요. 것입니다. 그런 왼쪽에 경우에 램프를 전구의 보시면 불이 불이 깜빡거릴 깜빡깜빡 것입니다. 켜졌다 그런데 켜졌다 회로에 하잖아요. 콘덴서를 어떻게 할 때 전구의 불이 깜빡깜빡합니까? 여기 깜빡거릴 스위치가 것입니다. 그런데 닫았다, 회로에 콘덴서를 열었다, 연결할 경우에는 닫았다, 공급이 열었다 할 때 중단된 이렇게 상황에서도 깜빡깜빡하는데 전구의 회로에 이 콘덴서를 연결할 가운데에다가 경우에는 공급이 컵배시터 중단된 또는 상황에서도 전구의 불이 콘덴서를 켜져 있게 달면은 됩니다. 지금 중단 불이 시간이 계속 켜져 짧은 경우에 있잖아요. 말입니다. 이게 스위치가 왜냐하면 닫히든 콘덴서가 열리든. 회로의 에너지를 그렇죠? 콘덴서를 계속 연결할 지금 경우에는 아까는 공급이 중단된 컵배시터가 없을 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로에 콘덴서를 연결할 반짝반짝 경우에는 비치다가 공급이 중단된 컵배시터 상황에서도 닫으니까 전구의 불이 이렇게 켜져 있게 됩니다. 스위치를 열고 중단 닫을 시간이 때도 짧은 계속 경우에 전류가 말입니다. 흐르는 거죠. 월 그러면 경우에는 공급이 교류에다가 왜 중단 이것을 굳이 달아서 저항을 만드냐?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교류는 이 전류 자체가 계속 흐른다라는 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극성이 바뀌면서 흐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교류 전류에서의 전자는 왔다, 연속 왔다, 루프에서 왔다, 흐르지 않습니다. 왔다, 대신 왔다, 전자는 갔다 바다의 이렇게 하잖아요. 조수처럼 연속 그러니까 루프에서 흐르지 회로에 않습니다. 흐를 때 대신 전자는 바다의 순간에는 조수처럼 흘렀다가 앞뒤로 다시 이렇게 전류가 바뀌잖아요. 하면서 교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류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잖아요, 그게. 전류가 이제 빛의 속도와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계속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가려면 바로 이런 컵배시터가 있어서 그런 전류에 오고 안 오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회로가 전류가 차단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면 안 되게끔 컵배시터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컵배시터의 작동 원리를 좀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 교류에서는 이 컵배시터, 즉 콘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 R, XL, XC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한 것이 교류 저항에서의 이 임피던스 G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하자면 지금 우리 아까 여기 저항에서는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동차가 갈 때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지나면 속도가 줄여야 됩니까? 계속 가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 교통 표지판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저항은 R은.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는 제 마우스를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그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자, 돌아가죠. 그래서 정체 구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을 즉 우리 리액터라고도 하죠. 이 리액터를 통과하는 도중에 여기에서 자기 인덕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 솔레노이드 원리에 의해서 이 원통 안으로 이렇게 전류가 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기전력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자기장, 그럼 반대로 또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그 자기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힘에 의해서 또 방해를 받는 그런 요소가 생겨요. 그걸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고 기호로는 XL이라고 쓴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어요. 전류가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냥 지나치면 좋겠는데 여기에 저장 탱크, 물 탱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일부는 여기다가 헌납하고 가야 되죠. 전류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부 웅덩이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일부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의 요소로 쓰인다. 그걸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다. 그래서 커패시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량. 그래서 우리가 전기 용량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통 표지판으로는 이렇게 웅덩이 표지판으로 제가 나타냈었어요.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것을 전체적인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이 도선 사이에 저항 단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렇게 리액터라고 하죠. 이걸 리액터 또는 인덕터라고도 합니다. 어려우면 그냥 코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항 소자, 자, 인덕터,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커패시터 또는 이거를 뭐 콘덴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작은 배터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은 배터리. 자, 그래서 이렇게 교류에서의 저항 요소를 이렇게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코일, 이렇게 철심이 들어가 있는 이 코일 속에서는 이렇게 유도 리액턴스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리액터, 회로에서는 인덕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철심이 들어가면 더 그 유도 기전력이 더 크게 만들어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수업했을 때 여러분들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했듯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얼마나 감았냐, 그 다음에 코일의 단면적, 즉 코일이 두꺼운 구리선이 있을 수 있고 얇은 구리선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감은 코일이. 그래서 코일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면적이. 자, 그 다음에 감은 코일을 촘촘하게 감았냐, 듬성듬성 감았냐. 그 다음에 코일이 긴 코일을 썼냐, 짧은 코일을 썼냐. 그 다음에 코일 안에 철심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게 이제 더 유도 기전력을 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교류저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교류저항에서의 핵심은 저항 R은 쉬운 거니까 R 외에도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용량 리액턴스, 자기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도선에 흐르게 되면 특히 코일 내부를 흐르게 되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원리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방향으로 그 코일 원통 안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요. 물론 직선 도선에서는 이렇게 앙페르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지만 코일 원통 속에서는 솔레노이드 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는 그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그 원통 속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 자기장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면 그 기전력이 만들어졌을 때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즉 이건 뭐라고 했어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죠.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 도선 전류의 습성 또는 자기장의 그런 특성에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기전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즉 자기장이.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기전력과 역기전력이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뒤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아마 나오죠.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만들어져서 저항의 요소로 한번 작용하는 거. 그래서 이걸 정체 구간으로 제가 표시를 했었어요. 전류가 흐름을 방해받으니까.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물탱크에 한번 일부를 저장을 해주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저항 요소로 쓰여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커패시터를 지날 때 여기 밑에 주석 내용을 보세요. 제가 쓰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충전이 또 어느 순간에는 방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저장하는 건 아닌데 순간순간 저장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일부는 저장되고 일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저항의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이제 이거는 수식은 아니고 기호죠. 기호로 나타낸 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실체는 뭐냐면 이렇게 교류에서는 저항, 소자, 그 다음에 인덕터, 즉 이제 리액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리액터, 인덕터. 어려우면 코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RL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류 전류의 그런 나타나는 회로에서 나타나는 임피던스 저항의 특성은 결론적으로는 자, R 즉 방지터,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E파이 FL로 표현되죠. 이것은 정체 구간. 그다음에 용량 리액턴스 E파이 F C분의 1, 즉 이거는 웅덩이로 표현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교류 저항에서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쓰는 나중에 나오는 간섭 전류가 나오는데 간섭 전류 같은 경우는 중주파예요. 그래서 중주파에서는 왜 더 저주파보다 깊게 들어가고 통증이 적고 뭐 이렇게 깊게 침투하느냐 저주파에 비해서 보게 되면 여기 수식에 보면 특히 용량 리액터스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임피던스 값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어떻게 영향을 줘요? 반비례로 역의 관계잖아요. 분모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게 될 때 저항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저주파에 비해서는 깊게 침투하는 특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에서는 역의 관계 아니고 비례 관계, 여기도 주파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영향을 주고 여기서도 영향을 주지만 최종적으로는 역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 요소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차라리 이제 상관이 없는데 물론 비례 관계의 주파수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특히 용량 리액턴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에 체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런 코일을 감은 그런 리액터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유도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서는 유도 리액턴스를 만들어내는 뭐 철심을 넣은 코일 요소가 없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유도 리액턴스를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전류를 흘렸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저항 성분과 용량 리액턴스에 의한 저항이 조금 더 거의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저항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뭐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용량 리액턴스는 그 주로 근육이나 수분이 많은 혈액에서 그 전하를 거기에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우리 몸 안에서는 적어도. 회로에서 말고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유도 리액턴스는 크게 작용하지가 않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인 용량 리액턴스만 주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주파수가 분모 즉 임피던스와 역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저주파에 비해서 중주파는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임피던스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깊이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간섭 전류 같은 중주파에서는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또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한 또 기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뭐 수식 여기 복잡한 이런 것들은 뭐 계산을 뭐 시키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내기 위해서 미분적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적분을 해야, 이게 어렵다 하면은 결국에는 이 상가함수를 또 이용해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내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그 교류 저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했던 우리가 그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가 있었잖아요. 자, 인덕턴스 중에서도 자기 인덕턴스, 이게 자기가 자석이 아니고 셀프입니다. 셀프. 자, 그럼 자기 인덕턴스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보여줬었어요. 여러분들. 자,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솔레노이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코일 안에서 이렇게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역기전력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인덕터 또 코일, 원통 코일 같은 그런 형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도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선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여기 보게 되면은 I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I하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선입니다. 원통이 구리선을 확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 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에요. 자속이라는 건. 자, 그래서 파이가 만들어지는데 하얀색으로 또 파이 다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은 역기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자, 그런데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 자기장, 즉 현 상태를 무너뜨리는 힘이 발생된 거잖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은 관성의 그 법칙이니까 현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거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역기전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이 다시라고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 그 도선 또는 자기 회로 안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역기전력의 크기, 발생되는 역기전력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자체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위는 여기 보세요. 마우스 보면 헨리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H. 자,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도 있어요. 상호 인덕턴스는 뭐냐면, 자, 아까 말했듯이 자기 회로 안에서 또는 자기가 흘러가고 있는 도선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기전력의 크기 또는 역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은 자기 인덕턴스인데, 그 회로 옆에 또 다른 회로 하나를 가까이 인접하게 두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인접 회로에서도 이렇게 자극받아 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 이런 것은 우리가 상호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 회로 안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난 역기전력의 크기 또는 역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그 회로 옆에 또 다른 회로를 놨을 때 그 회로가 영향을 받아서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뭐 전류가 흐른다든지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 기구 같은 거에서는 상호 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심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양 옆에 이렇게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상호 유도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원리를 활용하는 이런 산업 설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상호 유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의 개념은 12강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